1944년 4월 독일 상공에 진입해 폭격 임무를 수행하던 연합군 조종사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비행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항공기는 동체 앞부분이나 날개에 프로펠러 엔진을 달고 있어야 했는데 이 비행체에는 프로펠러 엔진이 달려있지 않았으며 그러면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실전에 등장한 최초의 제트 전투기 메서슈미트 262입니다. 제트 엔진을 장착한 메서슈미트 262의 등장은 항공기 개발 역사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제 각 국가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과학기술을 동원해 제트 전투기를 개발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소련도 제트 전투기 개발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소련은 1941년 이미 터보팬 엔진을 개발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지만 독소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추가적인 기술 발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독일을 점령하게 된 소련은 그곳에서 입수하게 된 제트 엔진을 바탕으로 1946년 소련 최초의 제트 전투기 미그9을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그9의 성능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엔진의 성능이 좋지 못했고 57mm 기관포가 공기읍 입구 앞에 설치되어 있어 사격 시 발생한 연기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작동이 멈추는 일이 자주 발생했던 것입니다.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야코블레프, 라모치킨, 니코얀 구레비치 등 세계의 항공기 설계국에 새로운 제트 전투기를 개발하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그가 요구했던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수한 고고도 비행 능력, 편리한 조종성, 마하 0.9의 속도, 1시간 이상의 지속 비행 능력입니다. 소련의 항공기 설계국들은 각자 최선을 다해 설계한 시제기를 제시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미 제트 전투기의 노하우가 있었던 니코얀 구레비치의 시제기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니코얀이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엔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독일에서 입수한 엔진을 국제에 사용하려 했지만 새로운 전투기의 엔진으로 사용하기에는 성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련은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들의 요청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는 영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노동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노동당은 이전의 보수당보다는 상대적으로 공산당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롤스로이스사의 제트 엔진을 소련에 판매하도록 허가하면서 이 엔진을 비군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영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영국군은 이 엔진이 결국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련은 영국에서 들여온 엔진을 복제해 기존 엔진보다 추력이 2배로 향상된 RD-45라는 엔진을 개발했으며 이 엔진을 바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1947년 12월 30일 소련이 개발한 새로운 제트 전투기가 공개 비행 시범을 선보였으며 이 전투기는 미그-15로 명명되었습니다. 미그-15는 빠른 속도로 비행하기 위해 주 날개를 뒤로 젖혀지게 하는 푸트윅을 적용했는데 이것은 독일 포케불투사의 TA-185를 그대로 참고한 것입니다. 미그-15의 무장은 37mm 기관포 한 문과 23mm 기관포 2문이 동체 아래쪽에 장착되어 있는데 이 중 37mm 기관포는 발사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미그-15에 이렇게 대구경 포를 장착한 이유는 미군의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련이 미그-15를 개발한 주 목적은 적국의 전투기를 상대하는 것보다 그들의 폭격기를 요격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거대한 폭격기를 한 번에 떨어뜨릴 수 있는 대구경 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37mm 기관포에는 보폭 소위탄을 사용할 수 있어 미그-15는 단 한 발로도 적국의 폭격기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The MiG came fully combat ready, loaded with ammunition, so controlled weapon tests were possible. 미그-15는 ASP-3N이라는 사격 통제 장치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이로 방식의 리드 산출형 사격 조준 장치였습니다. 이 사격 통제 장치는 2차 대전에서 사용하던 방식에서 소폭 개량된 것으로
큰 기술적 발전은 없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미그-15는 850m 이내의 거리에서만 리드 측정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정확한 리드 측정을 위해선 적 전투기를 1에서 4초간 조준하며 일정한 각도의 비행을 유지해야 했는데 이것은 미군의 레이더 측정식 사격 조준 장치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미그-15 BIS는 1952년 개발된 성능 개량형으로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해 항속 거리를 연장했으며 고고도에서의 비행에서 미군 전투기를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그-15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전쟁은 6.25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단 하루 만에 미군은 한반도의 제공권을 장악했으며 그 이후 북한군은 미군의 공중폭격에 큰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과 함께 유엔군이 압록강을 향해 진격해오기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낀 소련은 북한군과 중공군에게 미그-15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과 중공군 조종사들이 미그-15의 비행 성능을 완전히 익히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 소련군 조종사들이 미그-15를 직접 조종하며 전투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미그-15의 등장을 목격한 미군 조종사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F-4U 콜세어와 F-51 무스탕과 같은 프로펠러 전투기는 미그-15의 상대가 될 수 없었으며 F-80 슈팅스타와 F-84 썬더제트도 속도면에 있어서 미그-1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그-15가 등장하기 전 북한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던 B-29 폭격기는 미그-15에게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미군은 B-29의 주간 작전을 중지시키고 야간에만 비행하도록 했습니다. 다급해진 미군은 그들의 최신형 전투기인 F-86 세이버를 들여오고 나서야 미그-15를 상대로 대등한 공중전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 기간 내내 미군에게 있어서 미그-15는 언제나 미지의 전투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만일 미그-15를 몰고 귀순한다면 1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전단지를 살포하며 미그-15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1953년 9월 21일 전쟁이 끝난 지 2개월이 되어가던 이날 미그-15 전투기 한 대가 휴전선을 넘어 남한 상공에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이후 이 전투기는 김포 비행장에 유유히 착륙하게 되는데 이 전투기를 몰고 온 조종사는 북한군 조종사 노금석 상위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공산주의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훈련 비행을 실시하던 도중 기술을 남쪽으로 꺾어 귀순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김포 비행장은 대공 레이더를 점검한다는 이유로 전원을 꺼놓고 있었기 때문에 미그-15가 접근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그-15는 아무런 제지 없이 김포 비행장에 착륙했으며 이러한 모습을 본 미군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노금석 상위가 몰고 온 미그-15는 미국으로 옮겨져 각종 시험 비행에 사용되었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이 전투기의 성능이 생각만큼 우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1958년 금문도 상공에서 대만군의 F-86 세이버와 중국군의 미그-15가 전투를 벌인 일이 있었는데 이 당시 대만군은 최초로 적외선 유도 방식의 사이드 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했으며 조종사의 기량도 뛰어났기 때문에 중국군의 미그-15는 큰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미그-15는 소련에서 약 1만 2천 대가 생산되었으며 중국과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에서는 약 6천 대가 라이센스 생산되었습니다. 미그-15는 1960년대 미그-17과 미그-19가 나오게 되면서 서서히 퇴역하였지만 아직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는 미그-15를 현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100여 대 미그-15를 보유하고 있는데 유사시 미그-15를 침투시켜 경기도 북부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련이 개발한 제트 전투기 미그-15 개발 당시 이 전투기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미군 전투기를 압도하기도 했으며 소련은 미그-15의 개발 경험을 살려 성능이 더욱 우수한 후속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그-15였습니다. Histórii studenej vojny a práve je to ukážka v tom, že archaická dodnes je schopná veľmi efektívne poháňať robustnú konštrukciu lietadla MiG-5 na opačných stranách.
práve v konflikte a drže. To sú tie cigarovité telesa pod krídlami, ktoré obsahujú palivo. Ďakujem našim kolegom Tonovi Zelenajovi a Jankovi Šušánimu za 안녕하세요. 무기박물관에서 채널 멤버십을 운영합니다. 무기박물관의 멤버가 되시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미공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